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대망의 2022년 시장을 이끌어갈 가장 핵심적인 주도 업종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2016년 이후부터는요. 아직까지 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죠? 전기전자 업종, IT.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로 같이 연동돼서 흘러간다. 산업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예전에 보시는 것처럼 SF 영화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애플의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시도. 와우, 대단하죠. 이제는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짜리 종목이 그냥 많아졌습니다. 2017년도에 애플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3조 달러까지. 와우. 2022년도에도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흐름, 그 흐름을 바탕으로 지수는 견인이 될 겁니다. 지수 견인 역할과 함께 시세 분출, 여러분들 계좌 수익까지 함께 책임을 질 겁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29일 종가 기준, 우리나라 폐장일 기준 30일이잖아요. 폐장일이 30일이고 29일 날의 종가 기준 대비 폐장일의 시가총액 그리고 지수의 흐름,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일 종가 기준에 2215조 원, 그리고 코스닥은 443조 원. 이것을 표시드리는 이유는 합산을 해서 2658조 원인데 영업이익, 이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얼마요? 222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얼마요? 12배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다. 12배. 자, 요 시가총액 기준 대비 영업이익, 이걸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의 비중이 삼성전자가 21.50, 하이닉스가 4.93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략 26.5%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두 업체가 전체 시장 영업이익의 26.5%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은요, 얼마? 21%, 21% 수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이상 저평가돼 있죠. 그 5%가 주가가 5% 올라온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보다 월등 크죠. 시가총액 전체의 비중의 기준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비중도 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의 26%를 넘게 합니다. 상당히 저평가. 실적면에서 펀더멘탈적인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저평가다. 그걸 인식을 하시라고 시가총액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을 아셔야만 시장의 흐름을 아실 수 있어요. 우리 VVIP 회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심하게 매매를 했구나. 기본적인 상식은 요만큼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도 안 했고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무모하게 시장에 들이밀었구나. 그러니까 내 자산이 계속 깨지고 내 계좌가 계속 시퍼래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 내용들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면은 윤정도한테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신뢰도를 가지고 윤정도의 시황, 윤정도가 시황이 긍정적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윤정도의 이야기처럼 시황 긍정적이다. 윤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35.03%인데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이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흐름이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것이 주도 업종이다. 주도 업종은 시장 대비 단기적으로는 1.5에서 2배 수준, 중장기적으로는 5배에서 10배 수준 시장 대비 올라간다. 지금 이미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200%대, 얘는 300%대, 시장은요 50% 수준의 강세. 얼마예요? 3배 이상. 얼마예요? 5배 이상 강세입니다. 그게 주도 업종입니다.
이들이 올라갈 때, 그렇게 해서 시장을 견인할 때 나머지 업종은 비슷한 흐름이거나 시장 대비 더 못하거나 혹은 하락하거나. 전기전자 업종 3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쪽, 이쪽의 이 비중이 1월 12일 날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38.58%였어요. 2021년도 1월 12일 날. 더 증가하겠죠? 왜? 실적이 더 높아졌으니까.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 비중 35% 기준에서 우리 폐장일의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은 0.09%. 그러니까 뭐 보합으로 끝났어요. 시장은 0.5% 수준의 낙폭이 있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은 안 빠졌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시장 최근 들어서 3,000포인트에서 맴돌고 그렇게 움직일 때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가 바닥 대비 20% 수준, 하이닉스가 바닥 대비 50% 가까운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원 빠지면 작년 이맘때죠. 삼성전자 100원 빠지면 상속세를 요만큼을 덜 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설 쓰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다 보니까 계좌 팔아져요. 왜? 그래?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 다 팔아버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우량주를 다 팔아버려. 그리고 뭐 변동성 큰 종목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좋다가 폭락 나오면 놀래가지고 손절, 투매. 또 막 올라가면 나만 두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따라 붙었다가 또 투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좌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없어졌는데 그게 웃음이 나옵니까?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어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0% 시장금리나 그리고 기준금리 200%가 나올 수 있나요? 그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도 업종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바닥 대비 20%씩 들어올리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에서의 흐름은요. 어떤 업종이 지금의 경기를 끌고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의 100원당 흐름은요. 지금 21.22%의 시가총액 비중이고 변동성 대비해서의 지수 영향력 부분들 전부 감안했을 때 100원당 얼마? 0.78, 약 0.8포인트 정도. 100원당 0.8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겨요. 대주 지분까지 합산하면요. 유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기간 지분까지 하면. 개인들 지분이 적기 때문에 매물도 없어요. 모멘텀만 있으면 위든 아래든 모멘텀만 있으면 상승 모멘텀이면 아주 강하게 하락 모멘텀이면 마찬가지로 아랫방향으로 강하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그냥 움직입니다. 전망에 대한 흐름대로. 가벼워요 오히려. 그리고 100원당 0.8포인트의 등락 포인트 범위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이재용 부회장이 자 외국인들아 52% 갖고 있는 외국인들아 내가 세금 좀 덜 낼래니까 주가 한 10,000원 빼버릴게. 니들 손해나도 가만히 있어라. 뭐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디서 소설을 써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 방송 내용 보면서 끼득끼득 웃으셨잖아요. 어디서 채널 돌려서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시나리오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영향력도 1,000원당 1포인트예요. 1,000원당 1포인트. 그럼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에 시장 연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의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113% 그리고 이게 30% 올라온 거예요. 시장 주도력을 여기서 갖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과 함께. 그렇게 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린 거고 그 다음 범위의 시장은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나머지 업종분들이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무너지죠. 어느 정도. 저 2016년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은 안 깬다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35%이고 삼성전자 지금 22% 수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릴 때 아예 안 밀려요.
그리고 오를 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또. 사상 최대치 고점 2200을 넘겨서 2600까지 찍었던 이 고점을 이렇게 넘겨서 3300까지 끌고 가는 게 누가요? 전기전자 업종이 80% 들어올리면서. 안 빠지고 더 오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빠지고 더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할 거란 말이죠. 그게 주도 업종이에요. 이 흐름은요,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요 흐름이 거의 똑같이 갔었어요. 지금 일부 이제 차이가 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3위죠, 세계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 이렇게. 거의 똑같이, 거의. 예? 등락률만 퍼센테이지만 달라요. 응? 최근 들어서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다만 등락률의 범위에서 요 기준점. 등락률의 기준에서 요 기준점. 요 기준점의 요 흐름들. 여기는 사상 최대치 고점 바로 임박해 있는 시점. 여기는 조금 모자란 시점.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내용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보시면요. 왜 이렇게 오르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세요? 음봉으로 확 떨어져 있죠. 어? 장대 항복 나온 이후에 음봉으로 확 떨어져 있잖아요. 윤종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뭐 오미크론, 또 긴축.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오히려 호재다. 긴축을 할 정도로 경기의 동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미크론 오히려 만약에 최악의 상태라면 오히려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 유동성이 더 풀린다. 근데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19 이후에 없다.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었다. 응? 델타 바이러스든 뭐든 코로나19가 금융시장을 깨뜨린 적은 없다. 긴축 오히려 호재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다. 완벽하다. 그것이 호재로 작용이 된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돌릴 겁니다. 충분히 강해질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흐름이 하나, 둘, 셋, 띠용 하고 바뀌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갭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갭이 나오면서 들어 올려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2월 30일 종가입니다. 이게. 주봉 한번 보실래요? 기가 찹니다. 이거 제가 막 색깔 입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주봉이 원래 어느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언제? 12월 20일 날. 불과 21일, 20일, 23일, 24일, 4거래일. 그리고 27, 28, 29, 30. 7거래일, 8거래일 전에 야 이거 문제되는데 이거 난리 날 수. 야 이거 82달러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조정이야. 본격 조정이야. 야 긴축도 하고 12월 20일. 야 이제 IT 끝났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느 만큼의 위치까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보실까요?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띠용. 상상을 초월하지 않아요? 상상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에 10%씩 폭등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하루 쉬고 5% 추가 폭등. 그리고 또 하루 쉬고 또 하루 쉬고 또 3% 폭등. 뭐 난리가 났어. 사상 최대치 신고가 0.8% 미만, 1% 수준 남아있어요. 일봉 똑같아요. 일봉 요 자리. 예?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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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응? 지금 폐장 이후에도 휴일인데도 계속 방금 띵동 소리 났죠? 마지막 이벤트. 근하신년 이벤트. 1월 3일부터는 윤정도랑 함께 하세요. 그 이벤트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가입, 결제한 띵동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띠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왜 움직였을까요? 시가총액이 121조에서 언제? 22일 날. 올라와서 또 125조, 그리고 올라와서 128조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128조. 128조 올라오는 내용의 기준은요. 8월 결산법인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이 1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냐면 7, 8, 9월이
3분기 10, 11, 12월이 4분기인데 이때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나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하이닉스는요 4조 1천억 나옵니다. 여기는요 4조 4천억 이상 예상합니다. 그러면 100 얼마예요? 130%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간에. 어? 이 실적 대비해서 30% 이상. 여기로 따지면은 40% 실적 영업이익이 40% 이상. 그러니까 하이닉스 세계 2위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세계 3위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 얼마야? 128조. 하이닉스는요. 하나, 둘, 셋. 하이닉스 실적. 아까 말씀드린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까지. 시가총액은요. 92조에서 회장일 기준에 올라가서 95조. 요게 조금 더 올라갔겠죠, 이제. 응? 올라가겠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31조 영업이익에 128조. 하이닉스 실적 44조 예상치에 분기입니다. 분기. 4조 4천억. 여기 3조 1천억. 여기에 95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얘가 밀려도 얘는 안 밀린다. 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의 기준이 잡힌다 할지라도. 그 기준점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이닉스를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그냥 멋부리려고 그래. 야 삼성전자로 수익 나? 하이닉스로 수익 나? 그게 채널 돌리면 옆 방송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남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윤정도한테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은 그냥 내려가셔서 거기서 좀 올려주세요. 지금 방송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원고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밑에 팀들 올라올 때 한 2시 좀 넘어서 올라오셔도 돼.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의 PER과 PBR과 또 향후 전망치 기준에서의 흐름을 전부 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 3분기가 4조 1천억이 영업이익 나왔어요. 4조 1,700억. 4분기 기준에 4조 1천억 컨센서스인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상향돼서 나오죠. 4조 4천억, 4조 5천억. 내년 전망치도 계속. 하이닉스의 문자입니다. 내용입니다. 하이닉스가 35%요. 10월 이후에 아니에요. 이게 11월 26일 날짜고 지금 기준은 바닥 대비해서 9만 500원 대비해서 13만 3,500원까지 올라왔었죠. 장중 고점이 얼마? 50%에 달하는 강세. 50%에 달하는 강세. 문자 지속적으로 발송이 됐죠. 9만 1,000원, 9만 1,200원, 9만 4,000원, 9만 6,000원, 9만 7,000원, 9만 8,000원, 10만 원, 10만 5,000원, 10만 7,000원, 11만 원, 11만 2,000원, 11만 4,000원, 12만 원, 12만 3,000원, 12만 7,000원, 12만 8,000원, 13만 원, 13만 원 이상에서도 계속 자, 12만 1,000원 17일 날에도 또 20일 날에도 12만 1,000원 또 21일 날에도 12만 3,500원 또 22일 날에도 12만 7,500원. 이게 멋부리려고 문자 사인 나가요? 멋부리려고 문자 사인 나갑니까?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삼성전자의 상승률, 하이닉스의 상승률, 지난 2020년 11월, 12월, 2021년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75%, 하이닉스 3월 달까지 90% 이런 수익률, 계좌 수익률을 닛이라고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지. 멋부리려면은 한국 BNC 대박 나셨죠? 12월 15일 이후에 한국 BNC 12월 15일 날 상한가 가고 대박 나셨죠? 까불까불 말장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전약품 대박 나셨죠? 하고 난 다음 밀리면은 왜 채취는 왜 안 하셨어요? 꼬리 달렸는데 음봉 떨어졌는데 이렇게 말장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부리려고 이 하이닉스를 계속 이렇게 넣어놓습니까? LG화학 지금 머리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1월 달에 IPO 한번 계속 보자는 거예요. LG 그룹주들 LG화학 이외에 굉장히 강하죠. 전장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 우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응? 하이닉스의 여러분들 선배분들, VVIP 회원님들 내년 8월 17일에 만기이신 크라크라 선생님 하이닉스를 그냥 멋부리려고 갖고 가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기아를. 이게 언제입니까? 22일입니다. 언제? 11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주력주인데 이걸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죠. 11월 22일 이후에 이 주력주의 이 수익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이닉스 추가적인 폭등, 삼성전자 8만 원 넘기는 흐름까지, 거기에 배당까지 어떻게 됐겠어요? 크라크라 선생님, 아우 배불러, 아우 따뜻해. 이러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처를 하겠죠. 어? 와, 이거에서 수익 나니까, 이야, 한국 BNC도 한번 들어가 볼까? 네오이즈는 어때? 이야, 폐장일날 동진 세미캠 폭등인데, 야, 같은 IT 수익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그래서 VVIP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토마토 선생님, VVIP 방에서 딱 한 달 계셨어요. 왜? 한 달 딱 배우고 나니까 눈에 좀 보이고, 동영상 교육교재, 오늘 이벤트 가입하시는 분들은 21년도 8월 17일 날부터 50분짜리 25강 교육했죠. 그 교육 자료 받으시고, 또 20년도에 9시간짜리 5강을 했죠. 45시간짜리 이 자료 받으시고, 기초부터 실전까지 USB 받으시고. 그래 독립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뭐 후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마토 선생님, 하이닉스. 이거 언제죠? 12월 2일. 12월 2일부터 폐장일까지 하이닉스 추가 급등 최소 10%. 그게 주력주에서의 수익이에요. 한 달에 여러분들 이제는 응? 윤정두가 한국 배시 뭐 하고 이랬을 때, 야 나도 상한가 랠리 잡아보고 내 계좌 한 달 만에 더블 내보고 이러다가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어때요? 야 내 계좌 제발 원금만 회복하면 좋겠어.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이런 하이닉스의 한 달 단위의 10%, 15%, 20%의 수익이 그게 우습습니까? 기회가 돼서 잡아낼 때 잡아내야죠. LG이노텍의 10월 대비 100%, 11월 대비 70%, 12월에만 추가 20, 30%의 수익이 우습습니까? 어제도 새벽에 한 분이 톡이 왔어요. 대표님, LG이노텍 우리 주력은 아니기 때문에 LG이노텍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그러지? 개별 매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20만 원대 들어갔는데 와 지금 37만 원을 넘깁니다. 그 수익이 우스워요? LG 디스플레이가 바닥 찍고 돌려서 지금 50% 올라온 게 우스워요? 삼성전기의 그 급등 랠리가 우습습니까? LG전자 그렇게 그냥 바보같이 움직이더니 12만 원 이탈됐던 그런 종목이 지금 14만 원 돌파의 흐름을 12월에 내주는 게 그게 우스워요? 대형주 주력주에서 수익을 잡아내는 나머지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린열10 선생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에 주력을 잡고 계시니까 나머지 쪽에 변동성 매매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력주에서도 매매가 원활하시면 수익을 일부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요, 30일 날 기준이에요. 토마토 선생님, 하이닉스 상상상 가자. 아까 보셨잖아. 갖고 계시잖아요. 11월 달에 17% 수익이었으면 12월 달 말일까지 거의 20% 이상의 수익, 30%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벤자민 선생님, IT, SK하이닉스 폭등. 벤자민 선생님 상한가 잡아내는 킬러시죠? 주력주를 갖다 놓고 있으니까 상한가를 잡는 킬러가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거래대금 1위! 여러분들이 언제 거래대금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오늘 거래대금 1위가 누군지 단타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거래대금을 유지해 주는지 주력주로서 추세 강화가 연동이 되는지 하이닉스 랠리 고고고 상상상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진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윤정도 뭐 하이닉스 다 좋고 좋으니까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 줘봐. 동진 세미캠의 누적 수익이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넘기지를 못해요 사실은. 단기 변동성은 더 확장이 되죠. 뭐 하루에도 상한가도 10월 1일 날 장중 상한가 찍어버리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내 주력주를 가지고 놓고 있어야 그 다음 보는 거예요. 폐장일 날 하이닉스의 3%의 급등. 전체 시장에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세의 흐름으로 연동이 될 거예요. 최상의 거래량 터뜨리고 움직임.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1월이 1분기잖아요. 9, 10, 11월이 1분기란 말이에요. 8월 결산이라. 그러면 하이닉스는요. 10, 11, 12, 10, 11, 12, 4분기 그 실적이 1월 달에 나오죠. 그 실적 바탕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러한 추세적인 강화 똑같이 연동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거래대금 최상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응? 지금 중국 쪽에서 최종 승인 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걸린 이후에 확정된 부분이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얼마? 10조 주고 인수합니다. 10조. 영업이익 연단위 1조 수준 더 증가하겠죠? 적지 않아요.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4조 5천억 수준의 영업이익 냈는데 분기당. 그래 봐야 영업이익 뭐 얼마나 증가하겠어? 아니에요. 낸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향이 되죠. 기존에 있던 실적보다 엄청나죠. 지금 솔직히 우리도 두산중공업에서는 낭패를 본 윤종도 솔직히 낭패 보고 있는 건 낭패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산중공업 유증 딱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응? 재무구조 개선하고 뭐 성장성 가지고 가고 하이닉스가 지금 증자합니까? 인텔 사업부문 인수한다고 10조 증자했어요? 아니죠. 하이닉스 기준에 2017년, 2018년도 순이익만 26조를 올립니다. 순이익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유보금이 20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산 가치가 20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60조를 넘겨요. 자산 가치가 60조를 넘겨요. 그 사이에 40조 이상의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부터 해서. 그 순이익 낸 거 플러스 회사채 발행 성공한 거 그런 부분으로 10조 주고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한 거 그게 주가에 반영됐냐? 반영 개뿔이 뭘 반영이 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대비 월등히 좋은데도 시가총액 월등히 낮은데 거기에 낸드 사업의 성장성까지 갖고 있는데도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하게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지. 우와 눈 안 나 눈 안 나. 최소 2021년 3월 고점 최소 15만 원은 넘긴다고 보는 게 기본적이죠. 이거 15만 원 제가 볼 때 1월에 넘깁니다.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월 달이면 사상 최대 신고가 뚫어버릴 테니까 여기서 실적이 나와줄 테니까 최소 15만 원 넘깁니다. 삼성전자는요. 당연히 9만 원 넘겨야죠. 9만 원만 넘길까?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농담이 아니라 실적 범위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매물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이에요. 매물벽이 있다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비이성적인 급등이 나서 어떤 종목이 예를 들면 한국비엔시 우리가 한국비엔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7만 500원. 이게 6거래일 만에 21,550원까지 밀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려서 17,000원대까지 밀려요. 근데 이 한국비엔시가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유통 물량이 70%야. 예를 들면 비이성적인 급등 이후에 어느 시점에는 물량이 터져 있겠죠. 그죠? 매물이 쌓여 있겠죠. 이 70% 중에 상당 부분이 몰려 있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매물벽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개인들 지분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매물이라는 게 성성이 되나요? 아니죠. 외국인 기관끼리 매수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시장의 추세가 업황이 좋고 그렇게 해서 모멘텀이 생기고 업황이 좋고 실적이 긍정적이니까 모멘텀이 생기면은 섹터에 돈이 들어오겠죠. 반도체 섹터라든가 혹은 전체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 중에 운용 자산에 대해서 명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생깁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은 CLSA가 맨 처음에 작년 7월 경에 반도체 12월에 정점 찍는다 D램 그래 폭락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보고서를 내죠. 그거를 모건 스탠리가 따라서 냅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무지막지하게 던져요 얘네들이. 예? 그럼 얘네들의 자체 자금이냐? 아니죠. 그 창고를 이용한 회원사들이 던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요자락에서 던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들이 무조건 여기서만 사느냐? 아니에요. 업황이 바뀌고 실적이 바뀌고 전망이 바뀌고
고점일 줄 알았더니 12월 달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꼭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위에서도 삽니다. 뭐 밑에서 팔았어도 위에서 살 수도 있고 그 개념이 아니고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 있고. 펀드 매니저들은요. 지금부터도 시장이 갑자기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막 무지하게 들어온다. 돈이. 그럼 아무리 고평가인 종목도 만약에 바이오 섹터로 돈이 들어온다. 바이오가 아무리 고평가해도 돈 들어왔잖아. 일단 바이오 사달라고 돈이 들어왔지 바이오 팔아달라고 공매도 치라고 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8월 달에 분위기 안 좋아서 다 팔았다. 팔면 얼마나 팔았겠냐고. 외국인 전체 지분에서 얼마나 팔았겠냐고. 1%, 2%, 3%? 그 3%가 49%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물량 매물이 됩니까? 아니라 추세가 바뀌면 그 이상도 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추세가 바뀐다는 건 분위기. 그 분위기가 바뀌려면 그 모멘텀이 생기려면 실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바닥 막 찍을 때 외로운 투쟁을 하죠. 그리고 솔직히 다른 종목에서 처음에 폭락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는 대형주는 생각할 시간을 줘요. 윤정도이 나쁜 녀석 가장 고점에 잡아서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그래 어떻게 대처할까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돌릴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실질적으로 돌려주고 그냥 막연히 야, 뭐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이야. 이 회사 되게 좋아. 갖고 가면 10년 갖고 가면 돼. 이러면 안 돼요. 한국전력 99년도까지 시가총액이 1위였어요. 99년도 9월 달에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선 이후에 한국전력은 지금 20위 안에도 순위에 없습니다. 냅뒀더니 가더라? 냅뒀더니 원금 회복된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다 한국전력이 나쁜 회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외로운 투자를 할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내부는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업황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 그래서 니들 와서 아이 할 때 컨퍼런스 콜 할 때 들어와서 전망 어때요? 그거 듣고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보고서라는 걸 어떻게 써?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디램 현물 가격이 아닌 고정거래처의 가격 그것을 오픈해 줄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 우리 디램 고정거래처 가격 아니 아직도 좋아요. 내년 1, 4분기에도 좋아요. 잔량 많아요. 걱정 없어요. 근데 왜 니들끼리 좋네 안 좋네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뉘앙스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바탕으로 더더욱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12월 21일에도 카카오톡에 이렇게 동영상 교육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20분, 30분짜리를 장중에도 이렇게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아니 멋부리려고 이렇게 아침마다 하이닉스입니다. 멋부리려고 아침마다 하이닉스야?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다가 하이닉스 붕괴되면은 막말로 유료 고객 가입하겠어요? 있던 고객도 다 빠져나가지? 그럼 두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대박 종목 준다고 들어왔는데 뭐 헛소리만 하네. 그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꾸준히 들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뭐 다 노출된 거 이걸 뭐 돈 내고 듣냐. 돈 내고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요자락이 없어서 사면 되겠는데 안 사시잖아. 못 사시잖아. 그러고 나서 급등 나오면은 아유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세요. 혹은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뭐 동진 세미캠 주세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매매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매매라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같이 움직이셔서 이런 수익을 다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이 투매를 하면 어디서 했겠어? 여기서 일찍 잘라냈겠어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발 동동동동 굴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 투매를 하면 여기서 잘라내지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런 데서 잘라냈겠어요? 그럼 여기서 잘라내고 발만 동동동동 또 구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잘라내고 또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야. 잘라내고 밑에서 그러면 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잘라내고 엉뚱한 데 가서 얘를 잘라낼 정도면은 나머지 종목 어떤 종목을 사시겠냐고 얘를 잘라낼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업황을 잘라낼 정도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고 계시겠냐고. 아니 난 대형주 두 번 다시 안 해. 시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이라는데 7, 8, 9월 달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 우리 VVIP 방에서도. 오래전부터 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 윤정도랑 1, 2년 가는 게 아니니까.
5년, 10년, 20년 가보니까 윤정도 말이 진리거든. 근데 이제 뭐 좀 짧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힘겨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거야. 윤정도는 이제 훈계를 하는 거야. 아니, 옆집 가니까. 아니, 시장 조정 내지는 하락이라고. 종목 대형주 다 팔아주고. 삼성전자 다 팔아주는데. 그게 뭐 샀는데? 다 파시고 현금 갖고 있다 여기서 사셨나? 다 팔고 나서 또 엉뚱한 종목, 엉뚱한 업종을 사잖아. 지금 이때 당시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이 당시 시장 그렇게 3,300 찍고 지금 3,000 내려와 있을 때 IT만큼 조정은 깊었지만은 IT만큼 이렇게 또 강하게 돌린 업종 자체 시장 대비 지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1월 고점, 3월 고점 대비해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업종, 유지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찾아보세요 한번. 아니 위메이드 8천억에서 7조 5천억 좋아. 매매해보셨잖아.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죠. 수익을 내도 피 말리고 올라갈 땐 좋지 또. 우리도 꺾여질 때 낭패를 보잖아요. 2차전지 LRF 좋지. 꺾여질 때는요. 피가 마르죠.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꺾일 때도 피 말라요. 그렇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줍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그렇게 꾸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추이. 그렇다고 그걸 너무 길게 보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처럼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따라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아니 이런 기준점. 응? 보실까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아니에요. 요거 90% 올라온 겁니다. 하이닉스가 90% 올라온 거예요. 3개월 기준 잡으면 75%. 3월까지 기준 잡아갖고 5개월이면 90%. 이게 여기서의 여력은 이걸 넘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더 좋아 있습니다. 더 좋아져 있어요. 시장의 지수는요. 3,300이 아니라 4,000을 넘겨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화폐 가치가 너무너무 훼손이 돼 있어요. 화폐 가치가 이때 당시의 흐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화폐 가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폐 가치보다 여기서부터 여기 요 구간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뿌려질 추가 재난지원금만 놓고 보시더라도 경기 동향 말고 재난지원금 뿌려진 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수는 요 자락을 넘겨야 됩니다. 지수는 요 자락을 넘기는데 그냥 돈 뿌려뒀다고 아무거나 올라가서 지수가 넘겨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 올려서 가는 겁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 폭등 내리 나올 때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300% 시장이 300% 오를 때 조선주만 미친 듯이 갔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수출주 못 갔습니다. 근데 조선주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마찬가지로요.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가 실적 개선이 나왔죠. 화학 종류는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 말도 안 되는 그냥 돈의 힘에. 그래서 지금의 제약바이오 한동안 요동쳤던 그런 흐름으로 올라간 거고 자동차는요. 일본의 엔화의 강세 때문에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팔리지를 않습니다. 엔화 강세 때문에 환율 때문에 팔리지는 않아. 그때 한국 자동차가 완전히 녹아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실적. 그때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은 벌써 이미 엔화가 너무 강세니까 그냥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지금의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부의 반도체가 아니라 서버발 디램 산업의 전체가 바뀌면서 그 서버,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쪽에 아마존 이 서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서버발 디램의 흐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 결정력의 우위. 그게 시장 주도 업종의 기준. 하이닉스를 설명드릴 때 그 이상의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최종적으로 내가 하이닉스를 사겠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사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결단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또 결제 또 들어왔잖아요. 이제 이벤트 인원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그게 멘토의 역할인 거예요. 뭐 엄청난 숨겨진, 감춰진 저쪽에 숨긴 불법이지. 그 뭐 내부 정보 빼왔어? 불법이지. 이런 엄청난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만 사세요. 정신 나간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장 보편 타당한 종목에 대한 명분과 제대로 된 자신감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실질 계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멘토의 역할이에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야 대학 간다는 거 누가 몰라요? 스카이 간다는 거 누가 몰라요? 부모의 역할이 그 스카이를 갈 수 있게끔 계속 잡아주는 역할인 거지. 야, 아빠가 몰래 비법 알려줄게. 그래 뭐 시험지 빼다가 알려줄 거예요? 멘토의 역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을 제가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쇠경을 받고 머슴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하이닉스 절대적인 부분. 이벤트 상품 알려드립니다. 지금 폐장일 이후에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과 하이닉스를. 그리고 추가 교육을 해드릴 때 어떤 걸 해드려요? 추가 교육을 해드릴 때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추가 IT 업종군에 대한 전략 부분을 또 잡아드릴 겁니다. 이외의 종목군들도 개장일 때 들여다봐야 되는 업종군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정도를 아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을 하시고 우리 직원분은 벌써 이미 올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시고 대처하세요.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능동적으로 생각해가면서 좀 네이버에 윤정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인물 검색에 검색하시면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수익률 되면 몇 차례 우승했는지 책은 몇 권 냈는지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들어가는 윤정두가 대학 가서 강의하는 윤정두가 한국거래소 2005년도에 초청 강연회 한 윤정두가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은 저한테 꼭 물어보셔갖고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초청 강연회 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 달라고 그러세요. 그 자료 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넣어서 올립시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비제도권 인사 자체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윤정두만 유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윤정두입니다. 34년 된, 이제 하루만 지나면 35년이에요. 오늘이 지금 사실 12월 31일입니다. 35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요, 대형주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 SBS, CNBC하고 대신증권하고 7점 투자 대회를 해요. 전문가 40명 모아놓고. 모 메이저에서 경제 TV사에서 하는 가상계좌, 모의계좌, 1억짜리 모의계좌, 이게 아니라 실전계좌. 윤정두 빼곤 전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좌를 운영해. 윤정두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억짜리 계좌 가지고 2,800만 원 수익을 내요. 2달 만에. 실질적으로 한 달 만에. 어떤 종목?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종목군을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수익률, 수익금, 적중률까지 다 1위. 대형주만을 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돼. 대형주만 가지고. 아니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여가 활동하시는데 언제 푹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하십시오. 좀 꽁치다가 어떻게 차익 실현해. 그 꽁치고 나서 그냥 슛 한번 하고 나서 딱 누르려고 했더니 이만큼 또 내려왔어. 그게 어떻게 매매예요? 도박입니까?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 280개가 넘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정보 수익 기준을 잡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전부.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요.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쭉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명 남았을 거예요. 4명. 그리고 조금 전에 띵동 왔으니까 한 3분 정도 남았을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벤트 자체를 이렇게 해보는 자체가 없어요, 지금. 50% 할인 이벤트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여력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VV로 오시는 거예요.
예? 직접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대처하시고 그리고 VOD 교육의 힘 항상 얘기하죠. 공부하지 마세요 얘기하잖아. 왜? 윤 정부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수십만 명이 우리 고객이게 아니잖아요. 배우셔서 독립하셔서 외부에서 전문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 경제TV에 각 5명에서 10명 이상 있어요. 윤정도 교육교재 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마케팅만 배워가. 이 내용을 안 배워가 또 게을러서 마케팅만 배워가지. 여러분들은요, 실제 매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2021년도 8월 17일 날 50분짜리 25강 진행했죠. 또 USB 또 작년에 2020년에 9시간짜리 5강. 그거 다 110만 원씩 내고 들으신 거예요. 한 강좌당. 쿠팡이나 이런 데서 지금 1000만 원씩 팔고 있어요. 그거를 이벤트 할 때 공부하신다고 하니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 이걸 전체를 다 드리고 VVIP 회원님들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전부 VVIP 회원으로 오셔서 실질적인 포트 구성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새벽이든 뭐든 전화하세요. 내가 절실한데 새벽에 있어.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면 되죠. 야, 3명 남았다는데 나 1월 3일부터 제대로 같이 좀 수익 낼 수 있게끔 잡아줘라고 하셔야죠. 그죠? 좋은 수익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동진 세미캠에 대한 전략 부분 바로 이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